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명절에 저희 시댁은 음식을 사서 먹어요. 시어머님 힘드시다고 음식 안 하시고 정육점 양념 재워져 있는 불고기 볶아주십니다. 어머님 동네에 그 불고기가 맛있긴 합니다. 저도 가끔 사올 정도로 맛있고 당연히 저는 불만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음식은 사오라고 하시는데요. 동서도 동네에서 맛있다는 전 사오고 동서가 전 사오면 저는 떡 사가거나 그렇게 합니다. 반면 저희 친정은 엄마가 음식 직접 다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저도 결혼 전엔 항상 도와드렸고 준비부터 음식 모두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님이 다 하셨어요. 남편은 그동안 이게 좋아 보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시댁에 가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엄마, 우리도 음식 해서 먹자. 저거에도 보면 다 음식 해서 먹더라. 음식은 정성 아니야? 시어머님도 남편 얘기 들으시고는 그래, 음식 하면 좋지. 하는 게 더 맛있지. 근데 난 이제 체력이 안 돼. 힘들어서 그 많은 음식 나는 못한다.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명절 음식에 미련을 못 버리는지 자꾸 이야기를 하며 그중 음식 솜씨가 있는 제가 하길 바라네요. 자꾸 저보고 엄마랑 같이 음식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음식하는 거 싫어하는 편도 아니고 하게 된다면 당연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뒤 발언이 미친 것 같아요. 올해 추석에는 우리가 전 가져갈까? 상가에 새로 생긴 반찬집 전 맛있대. 음식 이번에도 안 해가? 엄마 힘들어 몸 약하시니 당신이 좀 도와드리면서 음식 해봐. 엄마는 자꾸 빈혈 때문에 힘들어 하시니까. 아니, 처가는 직접 음식하면서 왜 우리 집 갈 때는 음식을 사가는 거야? 차별이야 뭐야? 어머님은 직접 음식 안 하시잖아. 사오는 게 더 편하시대. 그게 말만 그러는 거지. 같이 하면 좋지. 엄마 혼자는 당연히 힘들지. 그래, 알았어. 아버님이랑 온 가족이 다 같이 도우며 같이 하면 되겠다. 그럼 금방 끝나겠지. 우리 집은 도울 만한 사람이 없잖아. 다들 음식 솜씨도 별로고. 처가는 도와드릴 분 많고 우리 엄마는 혼자 하면 힘들지. 우리 엄마는 안 힘드나? 하던 대로 해 그냥. 아 맞지, 힘드시지. 그럼 그냥 음식 하시지 말라 해. 아파트 앞에 그 줄 서서 먹는 밀면이나 배달 대충 먹던가. 무슨 의미야 그 말? 말을 왜 그렇게 해. 당신네 집 가서도 배달 먹어 그럼. 뭐? 넌 왜 말을 그렇게 하냐? 그냥 한 소리야. 예민하게 따지고 들지 마라 좀.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가 음식 다 하는 거고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 자기 우리 집 가서 음식해? 우리 집 가서 먹고만 오면서 당신이 뭐 해? 너희 집은 음식하고 우리 집은 사가고 뭐냐 이게? 이건 맞아? 이러고 한판 싸우고 며칠째 각방 쓰는 중입니다. 남편은 제가 예민하고 의미 두는 거고 각 집 차별하는 거라 합니다. 제가 기분 나쁜 건 우리 집은 배달 먹자 해놓고 주그 집은 배달 안 된다 한 거. 우리 집 일 있을 때 조금이라도 일 도와주면 온갖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면서 난 며느리니까 내가 일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판단이 틀린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후기. 남편하고 며칠째 말 안 하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이런저런 안부 정도 이야기하다가 제가 지난 싸움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어머님, 그이가 추석 때 자꾸 음식 저희 집처럼 직접 하자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며느리라서 그런지 제가 음식을 많이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한바탕 했어요. 뭐? 이놈의 자식은 왜 음식도 안 하는 지가 이래라 저래라 난리야? 지네 엄마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데. 그럴 거면 아예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해라. 썩어 빠진 놈. 어디 명절 음식 가지고 며느리를 괴롭혀? 내가 전화해서 단단히 이야기 해놓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와서는 맥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된통 혼났다며 사과 안 하면 다시는 시댁에 발길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하시는 말이 본인이 명절 음식 때문에 하도 고생해서 며느리는 절대로 그런 고생 안 시키겠다 다짐을 한 건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완전 쌍욕 먹었대요. 그 말 듣는데 왜 이리 꼬신지.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 시집살이
명절 음식으로 고생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 없거든요. 어머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 절대 대물림 안 하겠다고 다짐하셨다 해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절이 나오시니 말 쏙 들어갔고요. 다시는 명절 음식으로 싸울 일도 없을 듯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동네 전으로 넉넉하게 사가겠어요. 더운데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남의 남편이지만 너무 등신 같은 생각이라 웃음이 나오네. 지 엄마 힘들어서 음식 안 하는 걸 왜 처갓집이랑 비교를 하냐? 그 머리로 사회생활 가능하신가요, 남편님? 정신 차리세요. 두 번째 사연. 괜찮다 하고 뒤에서는 딴소리하는 새언니. 대하기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결혼한 오빠, 새언니 이야기인데요. 오빠네 부부는 큰 길 건너 옆 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맞벌이이고 언니가 5월에 임신했어요. 문제는 언니의 태도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뒤에 가서 꼭 딴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 먹고 설거지하라고 한 적 절대 없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해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저 설거지 잘해요. 해놓고 나중에 오빠한테는 왜 자기만 설거지 하느냐고 말하는 타입이에요.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 그렇다고 어떻게 제가 안 해요. 이런 반응? 결국 우리는 새언니가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만들어 놓고 하지 말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맹세컨대 그런 분위기 정말 없었어요. 우리가 시어머니 시누이랑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해도 본인이 한 일들이 많아요. 그 말을 또 직접적으로는 절대 안 해요. 꼭 오빠 통해서 들어요. 나중에 오빠가 저런 말 하니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그때 그랬었냐 물으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했지만 꼭 본인이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뉘앙스예요. 설거지를 정말 일례로 든 거고 많은 부분에서 꼭 착한 며느리병 걸린 사람처럼 자기가 다 할게요 해놓고 나중에는 내가 다 했는데 나 혼자 고생했는데 라는 말이 꼭 나와요. 엄마랑 저는 정말 우리 탓인가? 우리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이런 일이 작게 소소하게 톡톡 건드리듯이 반복되니까 헷갈리고 근데 본격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언니가 5월에 임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6월 말이 환갑이셔서 2년 전부터 환갑 여행 다 같이 가자고 오빠랑 저랑 적금을 넣고 있었어요. 그때 전염병이 워낙 심할 때라 어디 국내 좋은 호텔로 가자 이렇게 정했었는데 작년 언니 결혼하고 전염병이 좋아지고 언니가 무조건 해외로 가자고 강력 주장을 해서 장소는 이곳저곳 고민하다가 너무 멀지 않고 볼거리도 많겠거니 하고 일본으로 정했어요. 언니가 2월부터 일본 여행을 열심히 알아보더라고요. 당연히 알아봐달라 부탁한 적 절대 없지만 본인이 신이 나서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일본에 몇 번 다녀와서 알 만큼은 알기도 하고 저는 가봤어도 부모님, 오빠네는 처음이니 제가 간 곳, 안 간 곳 신경 전혀 안 쓰고 여기 어때요? 하면 네, 거기 좋아요. 가봤는데 음식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했죠. 근데 나중에 들은 말은 본인이 다 알아보고 찾아보고 고민해서 여기 어떠냐 물으면 다 제가 거기 가본 데다 라고 말하는 게 기분이 나빴다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기운 빠진다고. 그럴 거면 제가 하지 왜 자기한테 이런 일을 하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하라고 한 적 없다고 하니 역시나 하는 말은 여행 가자 말만 하고 아무도 안 하니 자기가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라는 반응. 그때만 해도 응?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 의아했지만 언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던 시기였네요. 그러다가 언니가 5월에 임신을 하는 바람에 6월 일본 여행이 전격 취소가 되고 거제로 계획을 바꾸면서 숙소 코스 등은 제가 정했어요. 여행 2주 전에 언니가 입덧이 심해 입원도 한터라 괜찮으냐 무리면 안 가도 된다 라고 했더니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갔는데 여행 가서는 힘들어하긴 해도 같이 잘 다니고 잘 놀았어요. 입덧이 많이 나아졌는지 음식도 딱히 안 가리고 잘 먹고 입맛에 맞냐 물으니 맛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역시 여행 다녀와서는 오빠 통해서 언니가 사실 너무 힘들어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말했어요. 아니 그럼 말하지 그랬어. 우리가 힘들면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오빠한테. 오빠도 들었잖아.
라고 했더니 오빠가 말하길 우리가 가지 말라 한들 어떻게 본인만 빠지냐? 본인이 안 가면 오빠도 못 가는 건데 환갑 여행에 아들이 못 가게 할 수 없지 않아?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너희 새언니가 무리해서라도 가긴 갔는데 사실 정말 힘들었대 하더라고요. 진짜 이제는 뭐 어쩌라고 얘 심정이 들더라고요. 힘들었는데 뭐 누가 힘들라고 했어? 엄마는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라고 직접 뭐라 말도 못하지 싶어서 오빠한테만 며느리가 너한테 하소연하듯이 힘들다고 한 거니까 너가 듣고 말아라. 너도 모든 상황이 며느리가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알지 않느냐. 우리한테 굳이 전해서 서로 감정 상하게 하지 말아라 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땡땡이가 하소연하는 건 하는 거고 제가 잘 알아서 잘 케어하고 있으니 그건 걱정 마세요. 땡땡이도 절대 말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이 땡땡이한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계속 말해야 된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쓰다 보니 오빠가 맹한 게 가장 큰 문제인 듯 합니다만 이거 거의 오빠가 세뇌 당한 건가? 이것도 가스라이팅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언니가 오빠한테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들을 오빠는 전적으로 믿어요. 오빠는 전후 사정 없이 무조건 언니 입장이 맞다. 언니가 서운해하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다 라고 해요. 살면서 지금까지 새언니 같은 사람을 전 만나본 적이 없어서요. 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후기. 그 뒤로 이런 자잘한 일들이 몇 번 더 이어졌어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할 때마다 해놓고 뒤에서 다른 말, 심지어는 과일 깎는 것까지 본인이 뺏어가듯 가져가서 해놓고 뒤에서 또 역시 며느리는 과일만 깎다 오네? 라고 했다네요. 엄마가 참다 오빠 못 오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만 하시는 말이었지만 앞에서는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늘 다르게 말 나오는 며느리 보기도 힘들고 결혼해서는 자기 와이프만 위한답시고 이간질하고 다니는 아들놈 보기도 힘들다고 하시면서요. 차라리 안 만나는 상태가 제일 평화롭겠다 하시면서 이제 같이 밥도 안 먹겠다 하시네요. 엄마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긴 해요. 저도 차라리 안 보는 게 속 편하다 싶고요. 새언니야 원래 남이었다 쳐도 오빠 놈이 저렇게 등신처럼 구니 진짜 서운한 생각마저 드네요. 에휴 전화 효도해서 엄마 맘 풀어줘야지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여기서 제일 멍충이가 그쪽 오빠입니다. 아내가 하는 말을 왜 다 전달하고 옮기는 건지 모르겠네요. 며느리 입장이라는 게 아무리 하지 마라 하라고 한 적 없다 해도 가만히 있기에 불편한 자리인 거죠. 그럼 설거지할 때 남편이 따라와서 같이 하던가 대신 하던가 해야 맞는 겁니다. 환갑 때 힘들었더라도 힘들었다는 말을 어른들에게 옮기지 말았어야 하는 거고요. 이걸 새언니가 오빠를 가스라이팅 한다니 참 쓰니도 팔이 안으로 굽네요. 그냥 쓰니 오빠가 입이 싸고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